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제가 이제 곧 40인데 40이 되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기도 했고 그리고 주식도 좀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자는 못 됐지만 좀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사회 초년생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거는 제가 부록이 되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틀린 걸 수도 있고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참조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20대, 30대 초반의 무주택자 분들이 서울에 집을 한 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현타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의 집은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어떤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한양에 집을 사려면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일만 해서는 사기 힘들다는 뉴스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각종 뉴스에다가 집값을 잡아내라는 둥 악플을 달고 사회 탓, 부모 잘못 만난 탓, 정부 탓을 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이 대깍 20살에 넣으면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던가. 아니 근데 이분은 집값이 이렇게 비싸져가지고 20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별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되게 웃긴 건 정부도 집값이 오르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거는 원치는 않아요.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올라줘야 경제가 돌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20대,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좀 있지 않나요?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앞으로 무궁무진하잖아요. 만약에 60대 이상의 억만장자 부자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환원해서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0이면 100 대부분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됐으면 젊음을 얻고 시간을 얻고 지금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젊음하고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20대, 30대 초반의 분들은 그 시간이라는 중요함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3년 3월에 미국 주식 애플의 주가는 0.25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지금 2021년 12월 달에 애플의 주가는 179.45달러입니다. 약 690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2003년도에 애플의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뒀다면 6억 9천만 원이 됐을 것이고 1000만 원을 사뒀다면 69억이 됐을 겁니다. 제가 01학번인데 알바를 해서 당시에 한 4, 50만 원을 벌었거든요. 100만 원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치였어요.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애플 주식을 산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대인 아니면 30대 초반인 여러분들이 60대, 70대의 부자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디 시간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 외할아버지 댁이 꽤 동네에서 유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 집안에 노비가 여럿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노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엄마 어떻게 노비를 데리고 왔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가 집도 없이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을 보고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하겠나? 라고 물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의지만 있다면 주식도 살 수 있고 부동산도 살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무주택자고 아직 취직을 못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테크트리를 밟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취직을 해야죠. 회사를 다녀야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택배를 하든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뭐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데 가면 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두 발 먼저 나갈 수 있거나 유리할 수는 있어도
이게 부자가 되는데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직장인 분들 중에 가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하지? 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열심히 일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만 해서. 뭐 사업해서 부자 됐다, 아니면 뭐 주식해서 부자 됐다, 부동산이 요번에 많이 올라서 팔아서 부자 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다 라는 말씀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말은 지금 당장 월급이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한 6개월 정도 다니시다 보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저는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 정도 다녀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썩 잘하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미련 없이 회사는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하시면 돼요. 최소한 일 잘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는 상위 1%가 다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천재 한 명이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거랑 똑같아요. 상위 1%가 임원이 되고 하는 겁니다. 임원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시고 내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미련 없이 적당히 일을 하시면서 회사를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테크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병행하시면 돼요. 제가 첫 회사를 들어갔을 때가 27살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사수가 과장님이었는데 그 과장님의 나이가 37, 8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장님이 제 시간에 퇴근을 안 해요. 뭐 11시, 12시에 퇴근을 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과장님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일을 잘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거를 보충할 수밖에 없었대요. 당시에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노력을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랑은 잘 맞지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결국엔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게 회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거에 희생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재테크 먼저 할지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부동산을 사기란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동산 값이 뭐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식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주식 공부를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병행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주식 공부할 자신이 없다 하시면 최소한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주식 중에 ETF를 사 모으시면 돼요. 미국의 대표적인 ETF가 QQQ, SPY, IVV, VOO, VTI 등이 있는데 적금하지 마시고 이런 ETF 주식만 월급으로 적금 넣듯이 사 모으신다면 인플레이션은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서울에 9억이나 되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장만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주식도 계속 오르지는 않고요. 집값도 계속 오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조정이 올 겁니다. 그 조정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강남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곡동 렉슬 아파트가 있는데 33평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0월 7일에 28억 8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평균 시세는 32억에 달해요. 근데 2006년 10월에 매매가가 15억이었다가 2012년 2월에 10억 5천만 원까지 빠집니다. 약 6년 동안 33%가 빠진 거예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지금은 32억까지 올라갔죠. 이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이때도 집값이 지금처럼 어마무시하게 오른 때였어요. 만약에 이때 집값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꼭지를 잡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 6년 동안 소가리를 많이 했겠죠. 반면에 이 6년 동안 미국 ETF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QQQ 종목을 보면 2006년 10월에 42달러였던 게 2012년 2월에는 약 63달러, 약 1.5배가 올랐네요.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를 한번 봅시다. 2006년 10월에 139달러였는데 2012년 3월에 141달러였네요. 1% 1% 수익률이네. 다른 거 한번 볼까? VTI 뱅가드 한번 봅시다. 2006년 10월에 69달러였는데 2012년 2월에 70달러. 1% 이상하다. 이때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주가가 완전 바닥을 쳤어요.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말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종목별로 이렇게 좀 사두는 거예요.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면 이게 적립식으로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점마다 사는 거예요. 사다 보면 이렇게 사다 보면 평단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요렇게? 그래서 한 평균 수익률은 한 20%는 나올 것 같은데 요 골이 깊어가지고 아셨죠? 종목을 나눠서 하나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으시면 종목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 25%에서 30% 정도 수익률은 올릴 수가 있거든요. 15억으로 도공 렉스를 사게 되면은 10억이 되는 매직이에요. 근데 이 15억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가 있으니까 약 19억 5천만 원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4억 5천을 벌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샀을 때 10억이 되는 매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차익인 9억 5천만 원이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비교지만 원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 잘 된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239달러까지. 물론 부동산을 들고 있었어도 많이 올랐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렇게 하락기가 올 거예요. 근데 요때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무리한다기보다 실거주 한 채는 무조건 사야겠지만 이제 막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를 사는 게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주식을 잘 모른다면 최소한 미국 주식 중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 모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 최소한 여기만큼은 가격 해지를 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구간이 요때였다고 해봐요. 부동산 하락기가 이때 왔어. 근데 이때부터 계속 주식을 사 모으면 부동산 값은 떨어지지만 나의 주식 자산 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서 상황을 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적금을 넣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큰 수익률이 나오니까 미국 주식 ETF를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다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모였고 부동산 상승 시그널이 왔다.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를 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당히 일을 하고 퇴근한 다음에 부동산 체크하고 공부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노세TV 보시고 너무 쉽지 않아요?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첫 직장 잡고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법원 경매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 거는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건 건강한 부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충분히 일으켜서 훨씬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감당 가능한 선 내에서만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됐다 싶으면 내 집 마련을 하나 하시거나 아니면 청약을 하시거나 저렴한 주택으로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거나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해나가고 자산을 불려나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볼게요.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점점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660만 원대였던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올해 들어 1,01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 소득은 257만 원대에서 280만 원대로 불과 20여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집값이 서너 배나 빨리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월급의 반 정도를 저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1년에 전세값 뛰는 거 메꾸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10년 후에 내가 집을 과연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도 그 소득 수준보다 그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1년 당시에 평당 660만 원이었던 아파트 값이 2003년에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죠? 한 3천만 원 되나요? 9억에서 10억 하니까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2003년 많이 올랐다던 아파트값 1000만 원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20, 30대 무주택자분들이 기성세대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30년이 지난 후에는 30년 후에 20, 30대 무주택자분들이 기성세대가 된 우리를 보고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불평불만을 할 거예요.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계속 돌고 돕니다.